우리를 기르고 가르친 사람들이 틀린 것을 가르쳤다면 사실은 나 스스로 내 기분을 좌우할 수 있다면 그렇게 되면 더 이상 꼭두각시처럼 다른 사람이나 상황에 조종당하지 않아도 된다. 안녕하세요. 소울풀 선입니다. 오늘 읽어볼 책은 롤프 메르켈레, 도리스 볼프 두 심리학자가 쓴 부정적 감정을 다스리는 치유의 심리학인 감정 사용 설명서라는 책입니다. 출판사는 생각의 날개이고요. 옮기니는 유영미입니다. 내 감정의 주인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임을 아주 알고 싶게 명확하게 알려주는 훌륭한 셀프 헬프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들어가며 부분과 책의 초반의 중요한 부분들을 읽어드릴게요. 들어가며 내 감정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분과 감정은 자신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오늘날 자신이 이런 상태로 살아가는 것은 과거와 현재의 형편 때문이거나 부모님이나 어릴 때 양육해준 사람 또는 주변 사람들 때문, 그렇지 않으면 운명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 두려움과 우울을 비롯한 부정적인 감정은 개개인이 능력을 제대로 펼칠 수 없도록 하고 삶을 즐길 수 없게 만든다. 과식, 과음, 흡연 등의 나쁜 습관을 들여 건강을 해치고 수명을 단축시키게 만들기도 한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이제부터 과거의 일이 될 것이다. 우리에게 희소식이 있기 때문이다. 희소식은 누구나 과거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원하는 기분과 감정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 더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활기 있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인지행동치료의 토대를 둔 이 책의 셀프 헬프 프로그램은 독자들에게 더 나은 삶을 사는 방법을 가르쳐 줄 것이며 또한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자신과 타인의 감정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어떻게 하면 더욱 삶을 풍요롭게 누릴 수 있는지, 그리고 두려움, 망설임, 우울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독자들은 이 책에서 내일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오늘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연습이 변화를 이루어낸다. 정신적인 웰빙에 도달하지 못하는 이유는 연습을 아예 하지 않거나 충분히 연습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어떤 방법을 한두 번 시험해 보다가 금방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실망하고 성급하게 포기해 버린다. 그러나 변화에는 시간과 연습이 필요하다. 이 책의 지침들은 마치 진통제를 먹은 것처럼 곧장 효력을 발휘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증상만 완화시키는 대부분의 약물과는 달리 전혀 부작용이 없으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준다. 기존의 사고와 감정의 습관을 버리고 다른 것으로 대체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인내심을 가져라. 자동차 운전도 단숨에 익숙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변화에 방해가 되는 생각들. 어떤 일이든 그 일에 임하는 자세는 매우 중요하다.
더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살고자 할 때도 다르지 않다. 다음과 같은 자세는 변화를 어렵게 한다. 1. 나만 우울하고 불행한가?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지 뭐. 그렇지 않다. 우울하고 불행한 것은 정상이 아니다. 변화가 필요한 신경증적 상태다. 정신적으로 균형 잡히고 건강한 상태가 정상이다. 우리는 이런 문제를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므로 이 문제 또한 극복할 수 있다. 2. 사람이 어디 쉽게 변하나? 변화는 복잡하고 어려워. 어렵게 여기기 때문에 변화가 어려운 것이다. 우리는 이제 앞으로는 다른 사람의 태도로 인해 우리의 하루를 망치지 않겠다고 결심할 수 있다. 손톱을 더 이상 물어뜯지 않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되뇌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당장의 손톱 물어뜯기를 그만둘 수도 있다. 손톱을 물어뜯는 증상과 관련한 모든 심오한 심리적 원인을 알고 있다고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인가? 손톱을 물어뜯기를 중단하고자 한다면 손가락을 일단 입에서 빼는 게 중요하다. 아니면 변화가 어렵다는 심리치료사의 말을 믿고 수년간 비싼 돈을 들여 심리치료를 받을 텐가? 무엇을 선택할지 우리는 결정해야 한다. 3. 변하기까지는 세월이 아주 오래 걸려. 그렇게 확신한다면 변화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하지만 스스로 변화를 결심하고 단시일 내에 변화를 이루어낸 사람들도 있다. 얼마 전 우리를 찾아온 한 여성은 6개월째 주말만 되면 심한 두통과 구역질에 시달렸다. 그리하여 주말에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고 주말을 즐길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그 여성은 우리를 찾아와 단 한 번 상담을 받았을 뿐이다. 그런데도 그녀는 남편이 6개월 전에 그녀를 떠났다는 것을 이유로 더 이상 자신의 주말을 망치지 않기로 결심했고 그때부터 그녀의 상태는 좋아졌다. 그 외에도 35살의 한 여성은 암에 걸릴까봐 두려워하며 매일매일 그 공포에 골몰한 나머지 비서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지경이 되었다. 하지만 그녀 또한 6번 정도 우리와 만나 상담한 후 암에 대한 공포를 완전히 극복했다. 모든 사람들이 이들처럼 단시일 안에 변화할 수는 없다. 하지만 변화가 언제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아니다. 4. 나 혼자서는 변화를 이루어낼 수 없어. 혼자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거라고들 하는가? 그 말을 믿지 말라. 사람은 저마다 스스로를 돕기 위해 필요한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다. 때로 심리치료사의 도움은 매우 유용하며 심지어는 꼭 필요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혼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면 혼자서 하라. 혼자서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혼자서 하면 얼마 안 가서 금방 중단해 버릴 것이다. 등의 말은 점점 스스로를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 만들 뿐이다. 심리치료를 꼭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받더라도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고무해주는 심리치료사를 찾아가야 할 것이다. 이 책을 읽겠다고 결정한 것처럼 당신은 삶에 더 도움이 되는 시각과 행동 방식을 갖기로 결심할 수 있다. 마약 중독자 같은 의지박약이 아닌 이상 스스로 해낼 수 있다. 자기 자신을 믿고 자신에게 기회를 주라. 1. 감정은 어떻게 생겨나는가? 부모님과 주변 사람들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우리는 만족감이나 정신적 평화가 돈과 성공, 외모 같은 외적인 것으로부터 온다고 배웠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배웠으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다지 좋지 않은 것을 하고 나면 죄책감을 느끼도록 훈련받았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자신을 평가하도록 배웠기 때문에 거기서 자신이 좀 뒤처지는 것 같으면 열등감을 느끼거나 스스로를 가치 없는 사람으로 여겼다.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보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규범이나 도덕적 원칙에 어긋나는 일을 하고 나면 스스로를 꾸짖는 습관을 갖게 되었다. 맡은 일은 언제나 잘해내야 한다고 교육받았으며 타인에게 감정적으로 상처를 줄 수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슴에 아로새겼다. 분노를 억누르거나 폭발시키는 것을 배웠으며 자신의 기분은 흘러가는 대로 맡겨두는 것으로 알았다. 그리하여 우리의 정신 상태는 다른 사람이나 상황에 종속되었다. 감정 선택권은 나 자신에게 있다. 하지만 부모님이나 선생님들로부터 배운 것들이 전혀 맞지 않는다면 어쩔 텐가. 우리를 기르고 가르친 사람들이 틀린 것을 가르쳤다면 사실은 나 스스로 내 기분을 좌우할 수 있다면 그렇게 되면 더 이상 꼭두각시처럼 다른 사람이나 상황에 조종당하지 않아도 된다.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감정의 지배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에 휩쓸리지 않고 스스로 느끼고 싶은 대로 느낄 수 있다. 두려움이나 부정적인 감정들로 행동의 제약을 받지 않고 능력을 마음껏 펼치게 되며 동시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책임질 수 있게 된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이나 특정 상황 때문에 자신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고 탓할 수 없기 때문이다. 종속된 삶과 자유로운 삶 중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삶을 선택하겠는가? 두려움, 걱정, 분노, 죄책감, 우울로 점철된 삶과 기쁘고 행복하고 평온한 삶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삶을 선택하겠는가? 우리에겐 선택권이 있다.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과 습관을 떨쳐버릴 수 있다. 그러나 그러려면 기존에 우리가 학습해온 것을 수정해야 한다. 여태껏 살아오면서 습득했던 몇 가지 것들은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스스로 옳다고 여겼던 몇몇 시각 및 생각과도 결별해야 한다. 한마디로 생각을 바꿔야 하는 것이다. 인간은 생각하는 대로 느낀다. 우선 다른 사람들이나 상황에 따라 우리의 감정이 휘둘리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는 습관을 버려야 한다. 너 때문에 걱정돼. 너 때문에 슬퍼. 너 때문에 화가 나. 그것 때문에 심란해.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자신과 자신의 감정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것은 좋고 싫은 감정들을 만드는 장본인이 바로 나 자신임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다. 이를 굳이 말로 표현해보면 다음과 같다. 내가 나를 걱정시켜. 내가 나를 슬프게 해. 내가 나를 화나게 해. 내가 나를 심란하게 해.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어떻게 내가 나를 두렵고 슬프고 화나게 할 수 있어요?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감정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벌써 2000년 전에 스토아 학파는 일이 사람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사람의 생각이 사람을 불안하게 한다고 가르쳤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느낀다는 것이다. 우리의 감정을 결정하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한 우리의 전적으로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평가다. 같은 일을 두고 사람마다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은 그렇게밖에 설명되지 않는다. 당신의 생각이 감정을 결정한다. 슬프거나 화나거나 기쁘거나 걱정되는 것은 뭔가를 지각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A. 뭔가를 보았거나 들었거나 지나간 사건을 기억했다. B. 그러고 나서 이런 지각을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긍정적으로, 중립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C. 그 결과 그에 대해 슬퍼하거나 분노하거나 걱정하거나 기뻐하는 등의 반응을 보인다.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감정으로 이어지고 긍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감정으로 이어지며 중립적인 생각은 중립적인 감정으로 이어진다. 부정적인 생각은 우울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화나게 하고 열등감을 느끼게 하고 죄책감을 갖게 한다. 긍정적인 생각은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만족스럽게 한다. 중립적인 생각은 침착하게 하고 평온하게 하고 이성적이게 한다. 감정의 ABC는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열쇠다. A. 상황,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B. 평가, 그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긍정적으로, 중립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C. 감정, 신체 반응, 행동, 나는 어떻게 느끼고 행동하는가? 신체적으로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자, 책에 재미있는 예시가 있어서 읽어드릴게요. 요즘 직장에 몇 번 지각을 했다고 하자. 어느 날 상사가 오더니 이렇게 말한다. 오늘로 벌써 4번째 지각이야. 더 이상은 용납할 수 없네. 사정이 어떻든 간에 다른 직원들처럼 제 시간에 출근하게. 여기에 당신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걱정할까, 화가 날까, 우울해할까, 아니면 들은 척 만척할까? 당신의 반응은 상사의 말을 어떻게 평가하고 그로부터 어떤 결론을 내리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감정의 ABC는 이렇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예시. A. 상황. 상사가 오더니 이러쿵저러쿵 잔소리를 한다. B. 평가. 나는 생각한다. 정말 쪼잔한 놈이라니까? 다른 직원들과 똑같이 일을 하는데 그깟 몇 분 늦은 것 때문에 이렇게 난리를 피우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야. C. 감정, 신체 반응, 행동. 화가 난다. 얼굴이 굳어진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ABC는 이렇게 될 수도 있다. A. 상사가 오더니 이러쿵저러쿵 잔소리를 한다. B. 나는 생각한다. 이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지 말아야 하는데 다음번 구조조정 때 이 일을 빌미로 해고를 당할지도 몰라. 그렇게 되면 우리 식구들을 어떻게 먹여 살리지? C. 두려움, 신경성 복통, 변명하거나 용서를 구한다. ABC는 다음과 같을 수도 있다. A. 상사가 오더니 이러쿵저러쿵 잔소리를 한다. B.
나는 생각한다. 에고, 부장님 기분이 오늘도 엉망이군. 일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나 본데? 자기가 화나니까 애먼 부하 직원들이나 잡는 건 그래? 에휴, 그냥 내버려둬야지 별 수 있어.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되겠지. C. 평온하다. 몸도 편안하다. 그 사건을 금방 잊어버린다. 이처럼 같은 상황에서도 반응은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당신의 감정적, 신체적 반응은 당신이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감정은 사실 나를 괴롭히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진정한 나 자신과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오래도록 감정을 억누르거나 무시하도록 배워왔죠. 그리고 나 자신이 충분하지 않고 늘 뭔가를 해야 한다고 주입받아 왔어요. 그것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토록 괴로웠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스스로의 감정을 잘 다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리는 책이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이 책의 다른 부분을 조금 더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에 빛과 사랑이 가득하길 바랄게요.